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 하야 등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김용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한다는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사망 제2호의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증거는 원심이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판단하면서 사용한 증거인 동시에 피고인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 증거입니다. 증거 순번 176번 박성재의 수첩에는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 하야 등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김용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한다는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정대 회의는 개최 시기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점, 참석 주체가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그중 핵심 관계자는 내란 가담자인 점, 회의의 주된 내용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수사 및 탄핵 등에 대비하여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등을 개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윤석열 대신 김용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직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이러한 내란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과 동시에 같은 날 저녁 안가 모임의 성격과 논의 내용 등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본건 피고인 위증 관련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증거 순번 527번 권한남용 수정 PDF 파일은 박성재가 위와 같이 당정대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과 검사 안홍균에게 지시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박성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안가 모임에서 어떠한 내용의 정당화 논리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는지를 추단케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순번 909번 삼청동 안가 CCTV는 피고인이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한정화와 함께 실제로 안가에 모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이 국회에서 밝히지 않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증거는 박성재 등에 대한 내란 관련 사건의 증거인 동시에 피고인의 국회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의 공통성은 특검이 새롭게 구성한 논리가 아니라 원심 판결 자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원심은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서 박성재의 수첩, 권한남용 수정 PDF 파일, 삼청동 안가 CCTV를 모두 증거로 거시하였습니다. 원심 스스로도 동일한 증거를 박성재의 내란 관련 범죄와 피고인의 위증 혐의 양쪽에 공통되는 증거로 인정하였는 바,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제3조 제2호의 문헌과 원심 판결의 증거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및 제2조 1항 11호 사건과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서 제3항 제2호의 관련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국회 위증은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 안가 모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회의 탄핵 표결, 내란죄 수사를 앞두고 비상계엄의 정당화 논리와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국회에서 한정화의 참석 사실과
안가 모임의 공적인 성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증은 안가 모임의 존재와 성격,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 안가 모임과 관련된 윤석열 및 박성재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고인의 국회 위증이 수단이 되고 안가 모임 및 그 관련 범죄의 은폐와 탄핵 표결 방해가 결과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은 제1항 제3호 및 제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로서 제3항 제4호의 관련 사건에도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권이나 공소권 남용을 우려할 사정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이후 실체 판단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스스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가 기각되자 즉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박성재나 이상민 등에 대한 내란 사건의 수사를 형식적으로 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재와 이상민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가 모임의 존재와 참석자, 논의 내용이 확인되었고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증 혐의는 내란 관련 사건과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대부분 중첩됩니다. 그럼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다면 동일한 사건 기록과 증거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소제기 기관은 물론 법원과 피고인도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현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절차적 이익과 소송 경제에도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항소 이유 마치겠습니다. 예, 검사 측의 이완규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 진술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완규 피고인 측